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주택임대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식인 주택임대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프로그램에서 주택임대와 관련된 입력 방법이 변경되어 많은 관심이 있었죠. 주택임대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도 전자신고 레이아웃이 변경됨에 따라 프로그램에서도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입력 방법과 함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 사업자는 주택임대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메뉴도 작성해서 같이 신고되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 해당 메뉴를 보기 전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파일 설명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단 자료실에서 2020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서 전자신고 파일 설명서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전자신고 파일 설명서가 익숙하시죠? 게시된 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요 변경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4번,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8%로 적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귀속은 2.1%로 2020년 귀속에서 이자율이 하향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5번, 주택임대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총 수익금액 명세도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24번,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항목이 추가되었고 제출 대상 업종 코드에 701301인 주택 전대 전전대 업종 코드도 추가된 부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하단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의 4페이지를 보게 되면 첨부 서류별 제출 대상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임대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되는 업종 코드를 보게 되면 701101부터 701104 그리고 701301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업종 코드에 대한 수익금액이 있다면 그에 따른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변경사항을 보았을 때 총 수익금액 명세에 24번,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했었는데요. 이전에는 각 임대 물건별로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항목을 전자신고할 때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번 신고부터는 추가되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변경된 부분인데요.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최신 버전이라면 작년과 메뉴 구성이 다를 텐데요.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시라면 주택임대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메뉴가 신고용과 관리용 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관리용 탭에선 주택임대 사업자가 3주택 이상이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리용 탭을 이용해서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을 계산하고 그에 대한 계산값을 신고용 탭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임대 물건별로 19번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항목이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해당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영상에서 보여지는 화면과 다르게 보이신다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해당 메뉴를 입력해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세청 사이트 국세신고 안내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에서 주요 서식 작성 요령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
주택임대 게시글을 보게 되면 신고서 작성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토대로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예시를 보게 되면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이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것으로 보이고, 임대 물건 중 102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 30일부로 임차인 E씨가 퇴거하고 다음 날인 7월 1일에 박씨가 새로 임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프로그램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메뉴를 입력할 때에는 먼저 신고용 탭을 작성합니다. 1번 기본사항은 사업장의 인적사항을 적는 항목으로 회사 기본사항 등록 메뉴에 등록된 정보가 불러옵니다. 여기에서 임대업 등록번호를 제외하곤 모두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월세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총수익금액 명세에는 해당 과세기간 수익금액을 임대 물건별로 구분해서 작성하는데요. 국세청에서 보았던 예시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임대 물건에 대한 상세 내역은 오른쪽 화면에 입력합니다. 임대 물건에 대해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전년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신메뉴에 작성되어 있었다면 상단의 전기이월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년도 데이터를 불러올 때 현재 입력되어 있는 정보는 삭제하고 불러온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미 입력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작업을 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 표시와 함께 홈택스 전자신고 검증 방법 변경으로 인해 주소는 재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이월을 통해서 101호 김씨와 102호 이씨에 대한 정보를 불러왔고 7월 1일에 임차한 102호 박씨를 추가로 입력해 볼 텐데요. 만약 이미 입력되어 있는 임대물건의 내용을 복사하고자 한다면 복사할 데이터를 체크하고 기능 모음에 복사 버튼을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합니다. 저는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오른쪽에서 임대 물건에 대한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주소 중에서 법정동 코드는 필수 값이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우편 번호를 검색해서 적용하면 법정동 코드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입력을 해주면 되고 주택의 종류에선 코드 도움을 받아서 임대물건의 주택 종류를 구분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 신축일자는 해당 임대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를 적는데요. 해당 항목도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건물 면적과 임대 기간을 작성하면 되는데 임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기간을 작성하게 되면 지금처럼 임대 수익금의 기간 계산 설정 팝업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계산 설정은 18번 임대료 수익금액 월세 합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 월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대 월수를 판단할 계산 방식을 선택해 주시고 이 계산 설정은 상단 버튼 중 계산 설정 버튼을 이용해서도 선택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저는 월할 양편 넣기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란에는 계약한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해 줍니다. 만약 회계 모듈에서 전표 처리를 해두었다면 상단의 원장 조회 기능을 이용해서 전표 데이터를 확인 후 참고해서 입력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입력된 월세와 임대기간에 따라서 18번 임대료 수익금액 월세 합계가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만약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상단의 재계산 버튼을 이용해서 재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을 보도록 할게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전세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되며 2020년은 6년이었으므로 366일로 계산하고 이자율은 연 1.8%로 계산되겠죠. 또한 3억 원을 차감할 때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차감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계산식으로 자동 계산되고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는 임대 물건들은 하단에 3주택 이상 보유를 여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까지는 3주택 이상 보유를 여로 설정하면 하단에 19번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보증금 이자 상당액에만 전체 금액이 반영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각 임대물건별로도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항목이 신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산은 관리용 탭으로 이동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관리용 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용 탭으로 이동해 보면 주택 개별 등록, 일자별 보증금 잔액 계산, 임대일자 자산별 잔액 계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택 개별 등록부터 임대일자 자산별 잔액 계산까지 순차적으로 불러와서 계산합니다. 먼저 주택 개별 등록 탭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는 임대물건이 불러오는데요. 만약 신고용 탭에 작성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인 임대물건이 반영이 안 된다면 신고용 탭에서 3주택 이상 보유 여부가 여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용 탭 오른쪽 상단에도 파란색 글씨로 안내되어 있듯이 신고용 탭에서 주택 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리용 탭에 자동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대일자 또는 금액을 수정한 경우라면 일자별 보증금 잔액 계산과 임대일자 자산별 잔액 계산을 다시 반영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단에 입력 방법 안내를 보게 되면 먼저 주요 입력 방법 안내의 상호 및 주민번호는 신고용과 동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2번과 3번 내용은 방금 전 안내해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퇴거해서 보증금 반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첨부되어 있는 화면처럼 다음 라인의 반환일부터 당기 말일까지 공실기간으로 입력하고 반환의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신고용 탭에 입력한 임대물건이 당해년도에 퇴거가 있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바로 102호의 이씨의 내용처럼 말이죠. 이렇게 주택개별 등록에 데이터가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일자별 보증금 잔액 계산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주택개별 등록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주택개별 등록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해당 구분에선 날짜별로 보증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기간이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에서 12월 30일로 나눠진 이유는 보증금 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에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3억 원을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 적수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102호에서 7월 1일에 보증금 합계액이 변동하였으므로 해당 기간별로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임대일자 자산별 잔액계산 구분으로 이동해서 일자별 보증금 잔액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일자별 보증금 잔액 계산 데이터가 불러온 것을 보게 되면 가장 오른쪽에 총 수익금액, 산입금액이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금액의 합이 324만 5,900원이죠. 국세청의 예시에 있는 금액을 보게 되더라도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선 간주임대료가 계산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101호 김씨와 102호 이씨 중 보증금 적수가 큰 102호 이씨에서 3억 원이 차감되었으며 7월 1일에서 12월 31일의 임대물건 중 보증금 적수가 큰 102호 박씨에서 3억 원이 차감되었습니다. 이렇게 3억을 차감해서 계산한 9번 보증금 잔액에서 일수를 곱해서 보증금 잔액 적수가 계산되고 보증금 잔액 적수의 60%와 그리고 이자율 1.8%를 곱하고 2020년은 6년이었으므로 366일로 나눠서 총 수익금액 상당액과 총 수익금액 산입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인 간주임대료는 신고용 탭으로 이동해서 19번 보증금 관리용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해서 신고용 탭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각 임대물건별로 19번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의 데이터가 반영되었고 하단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보증금 이자 상당액에는 합계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례에서 보았던 각 임대물건별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과 맞는지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101호 김씨부터 102호 박씨까지 19번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이 오른쪽에 계산되어져 있는 국세청 예시의 금액하고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 수익금액과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이 확정되었고 해당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수익금액이 계산된 부분까지 확인됩니다. 해당 서식 작성을 완료했다면 저장을 해주시고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서 마감할 때 해당 서식이 첨부되었는지 확인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관리용 탭에서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을 계산하고 계산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해지지 않았나요?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